평창군이 언제 어디서든 주민들이 직접 안전위험 요소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를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횡성군이 보건소와 노인복지시설 등 의료복지기관이 밀집해 있는 종합보건복지타운을 준공했습니다. 안동시와 중국 산동태산 관광설계원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관광상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올해 1000여 명의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 규제를 완화해 5개 대기업이 올해 2조 6천억 원을 신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발맞춰 하남시가 찾아가는 치매 선별 검사를 실시합니다. 치매로 판정되면 지원금도 지급해줍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작품을 만날 수 있는 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전이 부천시청역에서 개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에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눈을 뜨는 겁니다. 반대로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에 하게 될 일은 눈을 감는 일일 텐데요. 눈을 뜬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는 순간 당연히 하는 일에 대해서 기원전 5세기 피타고라스 학파의 누군가가 이런 근사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눈 속에는 불이 들어있음이 분명하다. 우리가 눈을 뜨면 빛이 바깥으로 퍼져나오기 때문이다. 그건 아주 깊은 밤에 우리 내면의 풍경을 밝혀주는 꿈속의 빛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과 같다. 우리의 눈 속에는 불이 들어있어서 뜨는 순간 빛이 퍼져나옵니다. 그 눈빛이 깊은 밤을 밝혀주는 불빛처럼 오늘 시청자 여러분의 하루도 지혜롭게 밝혀주길 바랍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강원도부터 시작합니다. 평창군이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소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를 설치했습니다. 안전신문고는 온라인뿐 아니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접속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데요. 평창군은 모든 주민들이 안전신문고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평창군은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맞춰 4월 말까지 안전신문고 집중 홍보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안전신문고는 생활 주변에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발견할 시 언제 어디서든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인데요. 우리 군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는 이제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위해 요소 같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 이제 도로에 이제 그 맨홀 뚜껑이 열려 있다든지 아니면 전신주가 내려앉았다든지 아니면 간판이 떨어질 이제 위기가 있다든지 그런 생활 속에 이제 위해 요소를 발견하게 되면 그 안전신문고 포털을 이용해서 신고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안전신문고는 2014년 12월부터 국민안전처에서 개설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생활과 시설, 학교, 교통, 사회, 산업 등 실생활과 밀접한 영역을 다루고 있는데요. 안전신고에 대한 접수부터 처리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용에 따른 효과가 매우 큽니다. 또한 단순한 신고를 넘어 향후 안전 부주의 사고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역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안전처에서는 지난 2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관련 앱을 다운받아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미 평창군청 전 직원이 이를 설치했고 이제는 군민 모두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군민들의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현수막과 배너를 설치하고 전광판, 리플릿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전개합니다. 지난달부터는 평창군 내외부 전화 연결 음성을 보급하고 각종 회의나 행사, 교육에서 안전신문고 앱 설치와 가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참여로 봉사시간을 쌓을 수도 있는데요. 수용된 안전신고 한 건당 봉사시간 1시간을 인정받게 됩니다. 중복신고는 한 건으로 처리하고 집단으로 같은 민원을 신고할 때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봉사시간이 인정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2월부터 4월 말까지를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정하고 저희가 일반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 보수하고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평창군은 지역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하고 안전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평창군은 안전한 평창 실현을 위해 안전신문고로 접수되는 모든 위험 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평창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햇빛700 강소라입니다. IBM의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스마터 시티 챌린지 평창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IBM의 전문가가 평창의 교통 인프라와 천혜의 자연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평창군의 관광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IBM 스마터 시티 챌린지 프로젝트는 전 세계 116개 도시에서 진행했고 평창군은 국내에서 청주와 제주시에 이어 세 번째로 선정돼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IBM의 글로벌 전문가 6명은 3주 동안 평창에 머무르며 40만 달러를 들여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와 전문가, 다양한 주민 인터뷰를 갖고 관광 휴양지 방문과 체험 등을 통해 평창군의 현안과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 오늘 23일 컨설팅 최종 보고회를 열어 평창군의 현안 해결과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특히 평창군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관광과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면 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고 원주 강릉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서울과 수도권의 접근성 향상에 따른 지역 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 팀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구축되는 교통 인프라와 국내 자연문화 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IBM의 다양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평창군에 제공해 평창군의 휴양 관광 레저 스포츠 도시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발전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심재국 군수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평창군은 글로벌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IBM이 이미 전 세계 수많은 지역에서 진행한 컨설팅 경험과 전폭적인 지원은 평창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횡성군이 예술인마을을 조성하기로 하고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는 2017년까지 횡성읍 남산리 일대 13만 제곱미터 부지에 복합미술관과 스튜디오 그리고 주거단지 등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횡성군과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태흥종합건설이 참석해 예술인마을의 조기 정착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횡성군은 예술인마을 조성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횡성읍 남산리 229번지 1원 13만 평방제곱미터 부지에 복합미술관과 스튜디오 그리고 예술인 등을 위한 주거단지 등이 들어서게 되며 자연 속 개성 있는 공간을 통해 예술과 소통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문화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횡성군의 보건소와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등 복지행정 서비스 기관들이 한 건물에 밀집해 있는 종합보건복지타운이 준공됐습니다. 앞으로 복지타운 한 곳만 방문하면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윤희 리포터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횡성군이 지난 9일 횡성읍 읍파리에 횡성읍 주민들의 의료복지 복합공간으로 활용될 횡성군 종합보건복지타운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개관식에는 한교호 행성군수를 비롯해 지역 기관 단체장들이 참여해 새로운 복합 공간을 통해 횡성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종합보건복지타운의 완공을 축하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횡성군 보건복지종합타운이 준공된 데에서 감사드리고 또 모든 횡성 군민의 건강과 복지가 이 한 건물 속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 108억 4,200만 원을 들여 연면적 5,359제곱미터,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된 종합보건복지타운에는 보건소, 노인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등이 자리해 의료, 복지, 행정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는 군민 중심 복합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기존의 저희 보건소와 복지관 건물이 서로 다른 곳에 있다가 보니까
보건소와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곳으로 모아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행정이나 복지를 쉽게 누리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곳으로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종합보건복지타운은 인근 버스터미널 등과 연계해 외곽 지역 주민들도 편리하게 보건복지 업무를 볼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해 소통 행정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데도 가까운 것도 좋고 또 뭐 이렇게 보니까 넓고 깨끗하고 내가 찾아다닐 수 있는 저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 좋아요. 여기서 노인대학에 복지 노인대학에 가려면은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사람들 못 가서 가고 싶어도 게다가 여기다 지어주셔서 편리하고 모든 것이 다 편리해요. 새롭게 문을 연 횡성군 종합보건복지타운.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높은 친근한 복합 복지 공간으로서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포항시가 포항에 살면서 주소지를 아직 옮기지 않은 시민들의 주소 이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와 군부대의 경우는 찾아가는 전입창구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포항시가 2015 전국민 주민등록 일제 정리 기간과 연계해 이달부터 마이포항 주소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이 운동은 실제 포항에 거주하면서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주소갖기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시는 우선 대학교와 군부대의 경우 찾아가는 전입창구를 운영해 시민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며 기관, 단체 및 기업체에게는 마이포항 주소갖기 운동 동참 협조 공문을 발송할 방침입니다. 또한 아파트와 원룸 등에 거주하는 미전입 대상자는 사실조사 완료 후 거주지를 방문해 전입 신고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경북 안동시가 중국 산동 태산 관광설계원과 관광객 유치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 산동 태산 관광설계원은 학생 수학여행과 힐링여행 등 안동 관광상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안동시는 향후 1년간 1000여 명의 중국 관광객이 안동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와 중국 산동태산 관광설계원이 안동 유교문화체험 관광상품 개발과 판매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교문화체험, 가족 휴양여행, 학생 수학여행 등 안동 관광상품을 개발, 판매해 1년간 중국 관광객 1000명을 안동시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유교문화 실천지 안동과 중국 유교문화 발상지 산동성의 상호 교류 협력으로 대규모 중국 관광객들이 안동시를 방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수시 주요 항만에 선박 안전을 감독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이 배치됐습니다. 선박 안전관리 분야 경력이 15년 이상인 베테랑들이 여수를 오고 가는 선박의 안전을 감독하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달부터 여수항에 2명의 해사안전감독관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사안전감독관은 선박안전 분야 경력이 15년 이상 되는 전문가들로 앞으로 선박과 선사 등의 안전 관련 사항을 감독하게 됩니다. 여수시가 지난해 여수산단 내 공장 증설 규제를 완화했는데요. 이 덕분에 여천 NCC 등 산단 내 5개 기업이 올해 2조 6천억 원의 신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여수시는 앞으로도 기업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는 시민사회 차원의 효율적인 규제 개혁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올해만 시민생활과 관련된 불합리한 자치법규 21건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 3건을 감축하거나 완화했습니다. 특히 시는 여수산단 내 공장 증설 규제 완화로 여천 NCC를 비롯한 5개 기업이 2조 6천억 원의 신규 투자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되는 규제는 과감히 개혁해 나갈 방침입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고령사회에 발맞춰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매로 판정될 경우 월 3만 원의 지원비도 지급됩니다. 안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 통계 자료에 따르면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치매 환자가 증가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17% 증가하는 동안 치매 노인이 약 25%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에 맞춰 하남시는 치매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동주민센터와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을 찾아가 치매 선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치매 선별 검사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 기능 검사 도구와 1:1 상담으로 이뤄졌습니다. 네, 치매 선별 검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치매 고위험군인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 검사를 실시하고 인지 저하자를 발견하여 병원으로의 연계를 시행함으로써 치매를 조기에 발견, 빠른 치료 관리를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치매 선별 검사를 통해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지정병원으로 연계돼 전문의에게 정밀 검진을 받게 되며 검사비도 지원받게 됩니다. 검진 결과 치매 확진 판정을 받은 어르신은 치매 노인 등록 카드를 작성한 후 치매 등록 관리를 받게 되는데 월 3만 원 한도의 치료 관리비와 함께 가정 방문을 통한 정서적 지지 등 사례 관리를 받게 됩니다. 네, 오늘 어머니 모시고 오셨는데 검사 받아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전에는 혼자 모시고 있을 때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여기 동사무소에 와서 검사를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확실하다는 걸 받고 나니까 그래도 마음이 많이 놓입니다. 치매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 치매로 이행돼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조기 검진이 중요합니다. 아직 검진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은 하남시 보건소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뉴스 안서윤입니다. 부천시가 올해부터 공동주택의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우선 7개 단지를 선정해 추석 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인데요.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급수관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시가 올해부터 5년간 지역 내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노후급수관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가운데 첫 대상 단지가 선정됐습니다. 모두 7개 단지 5,800여 세대로 전체 사업비의 절반 정도인 20억 8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시는 올해 공동주택의 노후급수관 교체 비용 지원을 위해 경기도 보조금을 포함해 4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오는 20일까지 추가로 신청 단지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신청 대상은 1994년 4월 이전에 아연 도강관 급수관에 설치한 공동주택으로 세대당 지원액은 35만 원 정도입니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노후급수관 교체 대상으로 선정된 7개 아파트 단지 또 공사업체 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공사를 수행할 설계 감리 관련 업체 등 31개 업체를 참여업체로 등록하고 투명한 계약과 양질의 시공, 공사비 절감 등에 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는 앞으로 입찰 공고문과 과업 지시서 작성은 물론 설계 도서에 대한 전문가 자문, 또 공사 현장 관리 등 공사 수행 과정에서도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공사가 제대로 시행돼 입주민들이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전이 부천시청역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흔히들 현대미술은 전통미술에 비해 어렵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큐레이터와의 대화 시간도 마련돼 있어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연기를 내뿜는 거대한 화산을 찍은 사진, 구겨진 포스터와 가습기, 파란 행주로 연출한 가공의 풍경입니다. 자신의 여행기를 문자와 그림으로 표현한 기발한 작품에서 동양화와 서양화의 기법을 자유자재로 융합한 작품,
또 종이에서 벗어나 유리와 스테인레스 스틸, 도자기 등 여러 가지 재료를 활용한 입체 작품까지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이 전시장을 채웠습니다. 부천시청역 갤러리에 마련된 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 전, 모두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 작품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부천을 찾았습니다. 집 앞, 지하철 정거장에서 만나는 특별한 전시, 사람들의 발길이 절로 이어지고 천천히 갤러리를 둘러보는 순간 팍팍한 일상, 편안한 휴식이 찾아옵니다. 주제는 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 전이라는 주제를 달고 하는데 현대 작가들의 미술을 한 곳에서 집 앞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시민들이 이곳을 찾아주셔가지고 많이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현대미술, 작품 속 숨겨진 뒷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재미난 큐레이터와의 대화 시간도 마련됩니다. 모처럼 학교 밖 미술 산책에 나선 학생들, 작가들의 재기발랄한 표현과 다양한 시도에 절로 감탄이 터지고 미처 몰랐던 작품 속 이야기, 작가들의 감성이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여기에 보너스로 마련된 트리가트 포토존에서의 사진 촬영까지 현대미술, 그 즐거움이 쏠쏠합니다. 요즘 현대미술이 동양화, 서양화, 조소 이렇게 다 섞여 있는데요. 그래서 현대미술이 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 전시회 보고 나서 큐레이터 선생님들 말씀도 듣고 하니까 이제 현대미술이 뭔지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번 전시는 4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재미있는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에 마련됩니다. 높고 딱딱한 미술관의 벽을 뚫고 집 앞으로 찾아온 특별한 전시. 지하철 정거장에서 만나는 멋진 작품들이 더없이 반갑습니다. 자연과 휴식의 공간 자라섬에서 불꽃축제와 퍼포먼스, 캠핑이라는 키워드를 담아낸 축제가 열립니다. 바로 댄스 피크닉 인 자라섬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자라섬 불꽃축제인데요. 자라섬 불꽃축제가 5월 1일부터 4일까지 가평 자라섬 서중도에서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국내 최고 출연진의 현대무용인 쉘리 댄스 파랑새가 펼쳐지며 관객과 소통하며 대단원을 장식할 강강술래 퍼포먼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 댄스 경연대회, 프리스타일 버스킹, 댄스 퍼레이드가 마련되어 있으며 열기구 체험, 암벽 등반, 롤러볼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예술의 경지에 오른 북의 대합주인 불의 춤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5월에는 세계 정상급의 불꽃이 곁들여진 아름답고 감동적인 불꽃놀이와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된 자라섬 불꽃축제에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파도의 청보리는 국토 최남단의 땅끝에서 가장 먼저 전해오는 봄 소식으로 3월 초부터 5월 초순까지 보리잎의 푸른 생명이 절정을 이루는데요. 특히 가파도 청보리의 품종 향맥은 타 지역보다 2배 이상 자라는 제주의 품종으로 유명합니다. 가파도 청보리 축제가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나도 가수다, 불턱음악회, 밴드 공연 등이 펼쳐지며 청보리밭 걷기, 소망기원 돌탑 쌓기, 보리밭 연달리기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레길 보물찾기, 소라와 보리쌀 멀리 던지기, 보말까기 대회가 열립니다. 이 밖에도 커플 자전거 대회가 열리며 사랑의 메시지, 힐링 캠프 등 상설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9만여 평의 청보리밭 위로 푸른 물결이 굽이치는 가파도 청보리밭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한비만학회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이 가족과의 아침 식사 횟수가 많을수록 비만이 될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부모의 밥상머리 교육이 자녀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심어주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하는 아침 식사,
가족이 건강해지고 집안이 화목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